예,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시작을 할게요. 이제 7시에 시작하는데, 예, 그리고 제가 경주나 대구나 울산에서는 이렇게 그동안 강의료를 5만 원씩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포항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강의료를 5만 원 했는데, 예, 이제 회사에서 이제 방침이 고려돼가지고, 예, 죄송하고,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만큼, 네, 그만큼 그것보다 한 10배, 100배 더 많은 그걸 얻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늘 이제 자극이 가해져야 하고, 변화가 없으면은 이제 자극이 없으면 변화가 없고, 또 내가 늘 하던 대로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보고 배우고, 남이 하는 거, 다른 사람이 하는 것 좀 보고 자극받아가지고 나도 그렇게 하려고 해보고, 그렇게 해야 이렇게 변화가 있고 자극을 받아서 내 치과를 이렇게 좀 더 윤택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그렇게 하는데, 쉬는 시간 없이 바로 한 1시간 반 정도 돼요.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식사하시는 분은 식사하시고, 다 우리 한 동네시고, 그러니까 편하게 할게요. 예, 오늘 준비한 건 아리 3탄으로 아리 임플란트를 이용한 임플란트 서포티드 리무버블 파셜 덴처, 짧게 얘기해서 ISRPD입니다. 이런 옵션, 이런 치료의 옵션을 하시는 원장님도 대부분 하실 거예요. 이런 치료의 옵션을. 근데 대부분 이제 예전에는 오버덴처, 임플란트를 이용한 틀니 하면은 이렇게 오버덴처나 이런 로케이터, 마그네틱 어태치를 이용한 오버덴처에만 많이 책에도 나오고 논문이나 데이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임플란트를 이용한 서베이드 크라운, 임플란트를 지대치료한 서베이드 크라운에 파셜 덴처가 들어가가지고 논문이나 데이터는 사실상 많이 부족한 실정이지만은, 임상가들에게 이러한 오버덴처보다는 이런 ISRPD, 이것이 훨씬 더 환자나 술자에게 유리하고 좋은 치료 옵션으로 만족하는 그런 치료 옵션이 되더라고요. 저도 오랜 기간 예전에 오버덴처, 로케이터를 이용한 오버덴처를 했는데, 계속 AS 해줘야 하고, 풀리고, 이게, 리텐션도 적어지고, 파킹도 계속 문드러지고 그러면서 계속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환자를 이렇게 임플란트 식립한 데다가 지대치를 만들어가지고 서베이드 크라운을 해서 덴처를 해주니까 너무 편하고 환자분도 만족하고 저도 별로 손댈 게 없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치료 옵션이 사실상 환자분들 이렇게 무치아기나 치아가 다 망가져가지고 오시는 환자분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은 다 심고 픽스드로 하면 되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 되니까 몇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덴처의 형태를 해달라 하는 게 이게 ISRPD인데, 이러한 치료의 옵션이 비용 대비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가성비가 아주 높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전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몇 개만 식립해서 ISRPD를 하는데, 또 이제 비용이 조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립할 수조차도 없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전치부나 소고치 부위에 리치가 얇아져 가지고
기존의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없는 환자분들이 허다하죠. 많죠. 그런 환자분들에게 평생 틀니로 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아리 임플란트가 출시되면서 저는 그 아리를 하면서 많은 환자분들에게 어떤 우리 치과 의사가 그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라는 것, 그리고 메디칼 뭐 내과나 신경외과나 이런 사람들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우리 치과 의사도 그런 그 소명감과 그런 그 환자에 대한 애착과 이런 치료를 해줄 때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윤택하게 그리고 변모시킬 수 있는 그런 치료의 옵션이 바로 ISRPD, 이것이 크게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불 좀 조금 꺼줄 수 있을까? 잘 안 이러면 너무 어두운데. 뒤에, 거기는 켜요. 어차피 안 보이네. 서론으로 골폭이 좁아 기존의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오랜 세월 통증과 불편함을 감수하는 틀니를 사용해야만 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에게 새로운 임플란트인 아리를 좁은 골폭에 식립함으로써 부분 틀니를 지지하는 임플란트를 이용한 서베이드 크라운을 제작합니다. 임플란트를 이용한 서베이드 크라운은 틀니의 지지와 유지를 높여 질 높은 저장력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 이를 임상 케이스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국소 위치와 임플란트의 융합 치료, 이게 융합 치료에 있어서 용어의 정리,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이게 좀 혼동이 됩니다. 용어의 정리, IARPD와 ISRPD로 크게 나누겠습니다. IARPD는 임플란트 어시스트, 이게 보조한다는 거죠. 어태치먼트나 로케이터, 마그네틱 등을 이용한 오버덴처 형태를 IARPD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용어를. ISRPD는 임플란트 서포티드 서베이드 크라운이나 브릿지가 들어가서 틀니를 지지하는, 거기에는 임플란트 서포티드 RPD나 자연치아와 임플란트가 공존하는 RPD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IARPD는 오버덴처 형태의 그런 임플란트 지지이고, ISRPD는 서베이드 크라운의 서포티드 RPD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IARPD와 ISRPD의 수복 양식을 보면은 IARPD는 임플란트 오버덴처, 이것은 솔리타리 어태치먼트나 로케이터 혹은 힐링 어버트먼트로 위치상을 유지해 줍니다. 이렇게 로케이터나 힐링 어버트먼트가 있고 이렇게 오버덴처가 들어가죠. 그리고 ISRPD의 수복 양식, 이것은 서베이드 크라운 브릿지 양식으로 ISRPD, 이것은 임플란트 지지 서베이드 크라운 제작을 하고 전통적인 RPD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힘의 역학적 분배가 중요합니다. 가령 이런 환자분 캐나인만 있는 상황에서 덴처가 들어가면은 캐나인이 아무리 튼튼하고 그래도 2, 3년 안에 다 망가지죠. 그런데 이러한 간단한 이렇게 반대쪽에 어떤 임플란트를 2개 식립해서 서베이드 크라운 해가지고 양쪽에 균형되게 힘을 역학적인 분배를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줄 경우에는 캐나인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틀니를 잡아줘가지고 이렇게 캐나인과 이런 서베이드 크라운이 들어가고 이렇게 덴처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덴처나 어떤 옷갈린 교합이나
이런 걸 할 때 늘상 생각해야 하는 게 그 힘의 그 역학적인 분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머리에 항상 생각하시고 이렇게 그 치료 옵션,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예, 이건 2017년 부산치대 논문입니다. 그 어태치먼트 IARPD와 서베이드 크라운 ISRPD를 비교 두 그룹을 각기 12명씩 1년에서 4년 동안 팔로업 연구를 했습니다. 좌측은 서베이드 크라운이 들어간 ISRPD고 우측은 그 어태치먼트를 한 IARPD입니다. 팔로업 기간은 12개월에서 44개월. 그 논문의 어떤 그 연구 발표를 보면은 어태치먼트를 이용하는 IOD 12명과 서베이드 크라운을 이용한 RPD 환자 12명을 상기 기간 동안 그 비교 연구를 했습니다. 임플란트 생존율은 모두 100%로 나타났고 두 그룹 모두 마지널 본 로스가 2mm 이하로 보고됐습니다. 근데 합병증은 그 우측의 그 그룹에서 이런 어태치먼트 IARPD 그룹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그것은 어태치먼트의 유지력 상실이 제일 많았고 스크류 루즈닝 등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논문에서 어태치먼트와 서베이드 크라운을 비교해 봤습니다. 좌측은 서베이드 크라운, 임플란트를 이렇게 4개 식립해 가지고 서베이드 브릿지를 하고 RPD가 들어간 상태이고 우측은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어태치먼트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건 그 논문이고 책에서 이렇게 그 베낀 사진이기 때문에 좀 상이 좀 흐리죠. 예, 그러면 각기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임플란트 생존율은 서베이드 크라운 이쪽에서 97.3%, 어태치먼트는 70.4%, 마지널 본 로스는 IOD 그룹에서 확연하게 이쪽에서 확연하게 높게 나타났고 합병증으로 ISRPD에서는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마이너한 합병증, 클래스프 루즈닝이나 크라운 탈락. 반면에 IOD에서 요 어태치먼트에서는 덴처 프랙처, 어태치먼트 탈락 또는 동요도 증가와 같은 해결하기 어려운 합병증이 생겼고 또한 발생 빈도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생존율, 본로스, 합병증에서 ISRPD가 유리하게 나타나므로 무치약에서 IOD보다는 ISRPD를 추천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논문에서도 그렇지만은 저도 이제 사실 이런 이제 이것은 제 임상 케이스고 임상을 하면서 이런 오버덴처 형태보다는 ISRPD가 굉장히 재미를 이렇게 비용 대비 효율성이 아주 높은 가성비 높은 그런 치료로 아주 즐겨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87세 남자로 그 IARPD는 어태치먼트 로케이터 마그네틱을 이용한 오버덴처이고 2020년도에 로케이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끝에 보면은 로케이터인데 이렇게 삐죽하죠. 근데 2020년 유지력 저하로 다른 로케이터로 교환을 했습니다. 이 로케이터 했는데 계속 빠지고 유지력도 안 좋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또 바꿔줬어요. 바꿨는데 또 이게 2023년 틀니 여기가 파절이고 로케이터 탈락이 오고 이게 보면은 예, 로케이터고 이렇게 틀니가 들어가고 이렇게 그 틀니가 파절이 오고 이런 로케이터가 탈락이 오고 이런 그 파킹 부분이 그 느슨해져 가지고 그 리텐션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환자도 이런 게 자주 생기니까 짜증내고 그렇게 와서 오면은 환자하고 저희 의사의 관계도 좀 소원해지고 저도 이거 자꾸 이거 수리를 해줘야죠. 수리해 주려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이거 로케이터 새로 이렇게 그 하우징한 거 또 다시 해줘야 하고 또 파킹도 갈아야 하고 이런 게 일이 많아지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고 이제
오버덴처는 안 되겠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예, 또한 로케이터 합병증 환자분입니다. 79세 남자, 상악은 로케이터 오버덴처 IS-RPD로 전환 치료를 했습니다. 로케이터 오버덴처를 하다가 하악은 바타입 오버덴처로 하고, 예, 이제 바타입도 제가 한 20년 넘게 하고 그랬는데, 바타입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건 2010년 한 14년 전에 하고 바타입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오버덴처 형태로 했는데, 바타입은 괜찮았어요. 그리고 리텐션이나 스테빌리티나 그런 쪽에서 좀 괜찮았는데, 이것을 이렇게 환자분 바타입으로 해서 오버덴처를 해줬어요. 그런데 상악을 이렇게 보면은 5년 동안 치과를 안 오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5년 만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다른 치과에서 상악에 이게 임플란트를 더 식립하고 오버덴처를 하고 내원했어요. 여기는 이제 제가 했고. 근데 5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또 뭐 자랑스럽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 뭐 오버덴처 써보시라 하고 그냥 여기만 깨끗하게 하고 유지를 해줬죠. 3년 지났고 5년 지나면서 여기 중간에 하나 임플란트가 상실이 왔어요. 여기가. 그리고 6년이 되면서 완전히 다 상실이 오고 여기까지 다 임플란트가 프랙처 왔죠. 환자분이 이게 이제 와서 이제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좀 상하 위에 좀 임플란트 좀 풀로 하기에는 돈이 없으니까 부분적으로 식립을 해가지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죠. 오버덴처는 계속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예, 상악에 로케이터를 이용한 임플란트가 실패해가지고 부가적으로 임플란트를 더 식립해서 IS-RPD를 계획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서베이드 크라운 들어가고, 예, 서베이드 크라운에 이렇게 RPD가 들어간, RPD가 이렇게 들어간 서베이드 크라운으로 하고, 예, 서베이드 크라운을 해주고, 이렇게 RPD 들어가고, 바타입의 오버덴처는 이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치아에서 그 지대치의 그 자연치아 지대치의 RPD의 클래스프하고 그 임플란트 지대치의 클래스프하고 조금 이렇게 그 차이를 줘야 하는 게 이 서컴프렌셜 클래스프로 하는데 자연치아에서는 그 가장 언더컷이 하방에 플렉시블한 리텐션을 얻을 수 있게끔 조금 낭창낭창하게 해주는데 이 임플란트에서는 그 힙합 가수들 그 바지 입는 것처럼 가장 풍요한 부위에서 조금 하방 부위에 조금 자연치아에서보다는 그 클래스프를 좀 두껍게 그리고 리지드하게 그래 하고 그 시팅하고 리무브 할 때 조금은 좀 패시브한 형태로 그렇게 해주면은 좀 임플란트에 좀 자극이 좀 덜 가해지고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그 도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타입은 제가 한 20년 전부터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2004년도 20년 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그 바타입으로 한 오버덴처입니다. 71세 여자 하악에 이런 환자분들은 그 구치부 이게 리치가 다 꺼져 있으면은 그 틀니가 헐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악이 이렇게 자연치아하고 그러면은 많이 아프고 그러죠. 그래서 이때만 해도 그 임플란트 서포티드 IS-RPD에 대해서는 뭐 말도 없었고 그 오버덴처 얘기만 있었어요. 이 임플란트를 4개 식립하고 이게 20년 전에 사진입니다. 20년 전에 이렇게 환자를 들춰보니까 그 컴퓨터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시전 긋고 임플란트 4개 식립하고 초기 구정은 뭐 다 잘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기성 어버트먼트 연결하고 임시치아를 해드렸죠. 이게 이제 20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걸 만약에 이제 지금 한다면은 이걸 바 타입으로 안 하고 이렇게 그 지대치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지금이라면은. 그때는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고 있었고, 이렇게 바 타입으로 해서 그 오버덴처를 해줬고, 지금 거의 이제 20여 년 동안 바 타입 오버덴처를 사용하시고 있죠. 이런 부위가 좀 리세션이 오긴 했지만은 이걸 픽스드로 했으면은 더 좋았을 걸 그랬죠. 예, 덴처고 구강내 사진이고, 이 환자분도 이제 바 타입 오버덴처인데 이렇게 상악입니다. 상악에 이렇게 7개나, 이게 언제냐면 2004년도 20년 전에요. 20년 전에 이렇게 해서 바 타입으로 이렇게 무식하게 막 이렇게 길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는 마그네틱을 하고, 그래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바 타입으로 구강내 연결하고 오버덴처 이렇게 들어갔죠. 지금 같으면은 이렇게 무식하게 안 하죠. 그래도 이제 지금까지 이제 잘 사용하시고 있어요. 하악은 보시면은 하악은 다 이렇게 임플란트 치하고 거의 이것도 뭐 20년 넘게 다 쓰고 있죠. 근데 상악이 틀리고 치아가 레진 치하고 그러면 금방 망가지죠. 그래 지나면서 이렇게 크라운 메탈 크라운으로 교환해주고 그랬는데, 예, 요걸 제가 하는 이유는 예전에 이렇게 바 타입으로 했고 지금까지 했다. 그런데 이제 부득이하게 지금도 바 타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리치가 너무 흡수돼 가지고 이렇게 픽스드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들. 그럴 때는 이제 틀니에 플랜지로 립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예. 자, 이제는 ISRPD 롱텀하게 제가 해온 것과 요즘 많이 하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2005년도 저희 치과에 처음 내원했고, 68세 여자, 전신적으로 건강하고 30대 후반부터 상악에 풀덴처, 30대 후반부터 덴처 한다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참 자기 혼자만의 고민이죠. 신랑도 모르게 오랜 세월 틀니를 끼고 살아야 하는 환자분이 상악 구치부의 임플란트 식립과 RPD, 일단 하악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상악도 원하시는 상악에 그래서 이렇게 567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예, 서베이드 크라운 2008년도에 서베이드 크라운 브릿지가 들어갔죠. 들어가서 이렇게 서베이드 크라운 들어가고 이게 RPD ISRPD로 들어갔는데, 여기 보시면은 레비알 쪽에 이런 플랜지가 엄청 두텁죠. 이렇게 해야 립 서포트가 가능한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부터 틀니를 끼다 보니까 리치 흡수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위를 픽스드로 하게 되면은 입술이 인중이 다 꺼져가지고 너무 보기 싫죠. 그래서 이렇게 립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플랜지를 엄청 두텁게 했고, 또 이 환자분은 덴처를 했을 때 하고 지금 이렇게 했을 때 하고는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2011년, 15년, 18년, 20년, 예, 22년, 24년, 17년 가까이 이렇게 ISRPD 전혀 지금 마지날 본 로스가 없고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 환자분은 오랜 세월 이제 풀덴처를 끼시다가 이렇게 구치부에 이렇게 지대치가 들어가고 RPD가 들어가니까 훨씬 안정감이 있고 식사하시는데 훨씬 유리하고 좋죠. 이게 이렇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이 리치의
본 흡수의 속도는 이게 있을 때는 이게 버티컬 스탑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덴처의 베이스가 치조제를 압박하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리텐션과 또 스타빌리제이션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플랜처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그 환자가 좋아하고 늘 오시면서 하는 말씀이 예전에 그 덴처 쓸 때보다는 지금 너무너무 좋고 원장님 지금까지 이렇게 밥 잘 먹고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틀니 빠질까봐 너무 두렵고 겁나는 조마조마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리텐션과 이런 것들이 리텐션이 아주 잘 유지가 되고 든든하게 아주 빼려면 아주 좀 힘들어서 빼야 하고 그런 환자분. 그러니까 이런 환자분들을 그 우리가 살리는 거예요. 인생을 그 사람의 인생을 좀 우울한 그 인생을 좀 그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악은 이렇게 또 다 곤이 괜찮으니까 픽스드로 들어가죠. 이런 픽스드를 견딜 수 있는 이게 해야 ISRPD. 예, 이 환자분이 이제 요즘 또 그래요. 이 앞에도 그 고정성으로 할 수 없냐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많이 푹 꺼져 있고 플랜지가 없다면은 완전히 인중이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제가 요즘 그렇게 정하고 싶으시면은 이게 3, 4번 식립하고 인중 부위는 플랜지로 좀 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생각 좀 해보자고 했습니다. 예, 잠깐만요. 예, 이 환자분은 이제 형님이 저희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많이 하시고 동생분인데 66세 남자, 전신적으로 건강하고 잔존치는 발치해야 하는 상하악 무치약, 리치의 폭이 충분해서 일반 임플란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안 돼서 어떻게 좀 전체 틀니는 싫고 전부 다 픽스드로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되고 중간 정도, 중간 지점을 택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상하악 풀로 픽스드로 하면은 비용이 한 3천 정도 들어가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제가 따져보니까 이렇게 무치약에서는 저희 치과 기준으로는 150씩 해가지고 8개 하면은 그래 하고 그 덴처는 이제 그 보험이 되니까 한 1,200, 30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비용이 부담이 많이 되니까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풀덴처 하려면은 너무 그 환자분의 상실감도 크고 풀덴처를 했을 때 리치의 리접션이 급속하게 생겨요. 급속하게. 그래서 임플란트 식립하고 서베이드 크라운하고 이렇게 그리고 덴처가 이렇게 상악, 하악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갈 때 그 ISRPD의 장점은 그 위치의 안정, 유지, 지지에 기여합니다. 요 지지는 오클루잘 레스트나 그 리치에서 많이 하겠죠. 그런데 이제 서포트, 지지는 오클루잘 레스트에서 주로 많이 하고 리치 부분에 힘을 무치약 부위, 치조제 부분에 힘을 좀 적게 주고 유지와 안정은 유지는 리텐션이고 안정은 스타빌리제이션으로 이러한 임플란트에서의 클래스프 암은 시크하고 리지드하게 하고 좀 더 크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리한 의치 디자인을 개선하고 치조제 흡수를 감소시킵니다. 이런 버티컬 스탑이 있기 때문에 치조제에 가해지는 강한 압박을 훨씬 줄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 효율이 높은 효과죠. 그리고 가성비가 높다는 거죠. 유지 관리가 용이하고 또한 콤비네이션 신드롬을 예방합니다. 하악이 자연치아나 임플란트이고 상악이 플랜처일 경우에
상악 전치부에 주저앉는 건 금방 시간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IAS RPD가 버티컬 스탑을 이루어주기 때문에 전치부의 컨비네이션 신드롬을 이렇게 막을 수가 있는 거죠. 훨씬 좀 더 지연을 시키죠. 또한 이러한 IS RPD 서베이드 크라운의 재료를 제가 이제 이 환자분 여기는 자연치아 지대치, 여기는 임플란트 지대치, 이런 것도 물론 이제 힘의 역학적인 분배죠. 이게 우리가 이제 환자분이 이렇게 이거 없이 왔을 때, 요것만 이렇게 왔을 때 우리가 바로 직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반대쪽에 임플란트나 뭘 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바로 들잖아요. 그게 바로 힘의 역학적인 분배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예, PFM으로 했어요. PFM으로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환자분이 식사를 하다가 레비알 쪽에 이게 다 치핑이 왔어요. 그러니까 리텐션도 떨어지고 스테빌리티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환자분이 꽉꽉 씹다 보니까 이게 오클루잘 레스트도 떨어져가요. 꽉꽉 씹으니까 레스트도 나가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이 하악으로 씹는 게 이런 덴처의 베이스 부분이 이러한 치조제에 아주 콱콱 씹히죠. 그러니까 환자분이 통증을 엄청나게 많이 호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IS RPD에서 서베이드 크라운 재료는 이렇게 PFM을 하려면은 거의 이제 오클루전 부위를 3분의 2 이상 메탈로 차지하게끔 하시고, 이런 메탈은 프레셔스 메탈이나 논 프레셔스 메탈을 사용할 수가 있고, 지르코늄, 풀지르코니아. 요즘은 임플란트 지대치나 자연치아의 지대치를 대부분 풀지르코니아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책에는 풀지르코니아로 쓰면은 RPD 컴포넌트, 클래스프나 레스트 시트나 가이딩 플랜에 의해서 지르코니아가 아브레이전이 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제가 해보니까 전혀 약간 스크래칭만 하고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지대치나 자연치아의 이런 RPD 지대치를 거의 대부분 풀 지르코니아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메탈보다 조금 렛지나 이런 오클루잘 레스트가 좀 적게 나오지 않나, 해보니까 그런 게 좀 걱정이 됐었는데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예, 다음은 이제 하악의 기존 임플란트를 이용한 IS RPD. 이건 2019년도 오시죠. 65세 여자, 전신적으로 건강하고 상하악이 전반적으로 모빌리티가 있어요. 그리고 우선 하악에 전부 발치하고 IS RPD를 계획했어요. 이건 아리가 나오기 전이죠. 아리가 나오기 전이라 다 이제 기존의 임플란트를 하죠. 하악 전체부 모두 발치 후에 임플란트 34, 43, 44 식립하고, 서베이드 크라운 3개월 후에 서베이드 크라운 34 이렇게 들어갔고, 예, 지대치를 하고 RPD를 했죠. 그리고 이 환자분은 1년 후 상악도 모두 안 좋아가지고 다 발치 후에 풀덴처가 들어갔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환자분들이 상악 풀덴처 했을 때 주로 아프다고 하고 리텐션이나 그런 게 컴플레인 하는 게 상악보다는 하악이잖아요. 그래서 상악은 풀덴처에도 어떤 경우에는 딱 해가지고 잡아 끌어도 잘 안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본이 아직 쨍쨍하게 남아 있는 경우. 그런데 하악 같은 경우 대부분 이게 플랜지나 어떤 리텐션이나 그런 부분들이 참 다루기가 까다롭죠. 그런데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지대치를 해가지고 RPD를 하면은 그런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 3개월 후에 이렇게 했고, 예, 이 환자분 올해 지금 4년 반 동안 하악에
그 IS RPD를 불편감 없이 잘 사용하고 있어요. 예, 그 사진이고. 자, 이제는 그 하악의 RE 임플란트를 이용한 IS RPD. 이제는 기존의 임플란트도 했지만은 이제 그 작년에부터는 전치부나 소구치 부위, 식립할 수 있는 부위는 대부분 다 RE를 써요. RE는 정말 그 RE의 스레이드 부분과 그 머신드 설페이스인 그 커프 부분이 정말 신비로운 그런 그 현상을 나타내더라고요. 소프티슈 그 반응이. 78세 여자, 전신적으로 건강하고 하악 전치부 모빌리티, 거의 그 넥 프랙처, 발치 즉시 RE 식립과 임플란트를 식립. 예, 이 상악은 로케이터를 이용해서 오버덴처를 이제 다른 데서 이제 하고 그 사용하고 계시고, 이게 보시면은 여기 막 다 그 충치가 있어가지고 이거 거의 비고 그 흔들흔들해요. 제거하니까 이렇게 충치가 있고 거의 없죠. 플랩 제끼고 렌스 드릴로 드릴링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아서 파노라마와 CT 찍어서 각 부위별로 섹션해서 78세의 여자 환자분인데 그 니치 이 폭이 뭐 충분하고 아주 좋아요. 그래도 이제 이런데 본 디펙트 부위가 있고 이런 데는 그 임플란트의 머신드 설페이스가 담당하게 하고, 네 개 33, 34, 43, 44 RE 직경 3.5의 96 임플란트를 식립했어요. RE 임플란트 식립이나 어떤 이런 그 방법이나 그런 건 RE 1탄과 2탄에서 다 말씀드려가지고 넘어가고, 그리고 초기 고정이 다 잘 나와서 RE에 기성 어버트먼트를 연결하고 좀 각도가 좀 비틀어진 데는 15도 각도, 25도 각도가 있어요. 그런 걸 이렇게 그 연결하고 임시치아를 바로 해드렸어요. 이게 왜 이렇게 하얗게 나오지? 예, 임플란트 이렇게 33, 34, 43, 44 임플란트를 이렇게 식립하고, 이런 본 디펙트 부위나 이런 데는 RE의 머신드 설페이스가 다 담당하죠. 예, 그리고 이런 데 보면은 초기 고정이 다 잘 나와서 10주 후에 픽업 인상 뜨는데, 이런 소프티슈의 반응이 10주 후에 보면 아주 이런 어태치드 진지바나 이런 풍요한 게 아주 펄스트 서저리 할 때 이 잇몸을 이렇게 감싸고 그래 해놓으니까 아주 타이트하게 잘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픽업 인상 떠서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 만들어서 바로 연결하고, 이렇게 풀 지르코니아로 만들고, 이게 기공소에서 이렇게 올 때는 이렇게 플리퍼를 이제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집에 가실 때 이렇게 가지 않게 이렇게 플리퍼를 끼고 가실 수 있게 합니다. 그 만약에 환자분이 이렇게 이러한 그 플리퍼 부분이 그 경제적인 여유가 되면은 이걸 다 묶어가지고 8번 브릿지로 하면 더 그 덴처를 뺐을 때 훨씬 더 낫죠. 덴처를 뺐을 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죠. 그런데 요거 4개 들어가려면 저희 치과에서는 하나에 55만 원씩 4개 하면은 220만 원, 그것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그 덴처에 포함을 시키는데 환자분이 비용 부담이 되더라도 비록 이렇게 그 분리를 시켰어도 하악의 그 어떤 리텐션이나 스테빌리제이션, 서포트가 아주 굉장히 좋은 거죠. 예, 서베이드 크라운 들어가서 파노라마, CT 중앙에 아주 잘 위치시키고, 예, 괜찮아요. 이 환자분은 78살이지만은 이런 임플란트 30년 쓰게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그래서 RPD 들어가는데, 이러한 RPD가 파닉 부위도 이렇게 RPD에 다 포함시켜서 들어갔습니다. 이런 RPD 하는 건 대부분 이제 우리 자연치아에서 지대치하고 일반적인 RPD를 하는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예, 남자 환자분 68세 남자 전신적으로 건강. 질문 좀. 예, 예. 이번 거 하고 아까 앞에 이제 옛날 임플란트 하고 예. 원장님. 예. 서베이드 크라운을 했는데 예. 이게 세면 할 적에 영구 세면으로 딱 합니다. 예, 연구 세면으로 하고요. 보통 가능하면은 어떤 때는 여유가 되면은 아세스홀을 만드는데 3번과 같은 경우는 아세스홀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후지세미나 이렇게 지르코늄 세면을 하긴 하는데 그게 좀 그 불안할 때는 GPC로 해요. GPC가 그 소프티슈 리액션이 훨씬 더 낫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연결하는 스크루가 흔들렸을 적에 그때 대책은 지금까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아까 앞전에 나온 거 이제 서브 타입 임플란트도 지대치를 서베이드 크라운을 딱 세면하는데 예. 영구 세면 그냥 예. 텐반 안 써요. 텐반 안 쓰고, 파이널 세팅을 해요. 예. 텐반 하고 그러면은, 혹시나 빠지게 되면은 널뛰는 경우가 있고, 또 깨지고, 한 방에 다 끝내버려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세스홀을 파가지고 빼야겠죠. 또 그리고 다시 만들든가. 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스크루 잠글 적에 예. 30이나 예. 35뉴턴 잠글 예. 영구 세면 해버리고 예. 아리 해가지고 지금 그리고 기존에 그 임플란트 해가지고 그 스크류 루즈닝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예. 그래하고 이분도 68세 자연치, 예, 이분도 이제 드릴링하고 렌스 드릴로 하고 파노라마와 CT 찍어서 각 부위별로 그 섹션에서 확인을 하죠. 이런 데는 약간 레비알, 약간 링구알 쪽으로 가야 하고 이건 방향이 괜찮고. 이래 임플란트는 33, 43번 4.0에 96, 34, 44, 3.5에 96 식립하고 초기 구정이 좋아서 임시치를 하고 사용하다가 10주 후에 픽업 인상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 10주 후에 픽업 인상 뜨고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 이렇게 연결하고 이 환자분은 경제적인 여유가 돼가지고 다 그 바로 그 이렇게 그 픽스드로 이렇게 전치부도 다 브릿지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들어갈 때 그 훨씬 그 틀니를 제거했을 때 그 심미적으로 이렇게 안정을 얻죠. 이게. 그리고 이렇게 좀 이제 어느 정도 그 리텐션과 괜찮을 경우에는 그 GPC 해요. GPC로. GPC가 소프티슈에 대한 반응이 좀 낮고, 레진 세멘이나 GI 세멘이 좀 그 과잉된 그 세멘이 있으면은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또 그것을 그 줄이려면은 그 GPC나 이런 그 GPC 말고 레진 세멘이나 후지셈을 해가지고 딱 붙이고 바람을 세게 불어가지고 싹 없애요. 밑에 없애고 그대로 이렇게 놔둬. 그러면은 그 밑에 그 과잉된 세면이나 그런 게 금방 다 씻겨 나가죠. 그런 방법으로 해요. 예, 이러한 환자분보다 이렇게 이게 묶어서 파닉 부위도 다 이렇게 포함을 시키니까 훨씬 안정적이고 괜찮죠. 예, 상악은 자연치아에 풀지르코니아 지대치가 들어간 사진입니다. 예. 그리고, 수술하기 전에,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임플란트 식립하고, 상악, 하악, 그 지대치 들어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상악의 RPD, 하악의 RPD. 상악은
자연치아를 지대치로 하는 RPD가 들어가고 하악은 그 임플란트를 지대치로 하는 RPD가 들어가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구강외과를 하고 보철은 좀 집사람이 하긴 했는데 좀 조금 보철은 잘 그렇게 수술은 잘 하는데 보철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그 RPD 이런 형태를 하니까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더라고요.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상악 RPD, 하악 RPD 여기서는 임플란트 RPD는 조금 이것보다는 좀 두껍게 약간 변형을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덴처가 들어간 사진이고 해서 잘 쓰시고 아주 이렇게만 해줘도 훨씬 환자분이 안정되고 식사를 잘 하시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러한 ISRPD의 좀 이게 단점이 음식물이 이제 이런 부위로 잔류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조금 지나면은 뭐 틀리는 그런 플랜지나 뭐 그런 부위에 안 끼겠어요. 이게 이런 부위에 조금 잔류하긴 하는데 그 습관이 되고 청소 잘 하면은 조금 습관이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ISRPD의 옵션, 경제적인 여유가 되고 본의 상황이 괜찮을 경우 이렇게 파닉 부위에 포함을 시키고 만약에 그게 경제적인 여유가 안 되거나 본의 상황이 너무 안 좋을 경우에는 틀니에 포함시키는 그런 사진입니다. 예, 이 환자분은 68세 여자, 전신적으로 건강하고 주스로 치아가 없어서 식사를 못하고 심리적인 어려움, 묻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이 환자분이 이렇게 엇갈린 교합이잖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 있고 어느 쪽으로 식사를 하겠어요. 그런데 하악을 먼저 하는데 하악이 2치아 40번 때 요 치아는 아직 모빌리티는 없고 그런데 2치아를 빼라고 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2치아에 대해서 반대쪽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균형된 교합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악에 임플란트 식립하고 자연치아와 브릿지 RPD를 계획했습니다. 예, 임플란트를 이렇게 식립하고 이 환자분 상악은 다 이렇게 임플란트 다 R이 식립하고 이렇게 픽스드로 들어갔죠. 근데 하악은 이렇게 자연치아하고 연결했어요. 우리가 제가 이제 자연치아하고 임플란트하고 묶지 말라. 그게 이제 금기시 되고 그랬는데 상악이나 하악이나 캐나인 이렇게 묶어온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 10년, 15년 문제없이 아주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고 또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치아하고 엮어가지고 얼마나 쓰려고 그러느냐. 괜찮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자연치아하고 연결해서 임플란트하고 해가지고 요 부위에 키앤키어이나 어태치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각자의 임플란트의 임플란트의 움직임 전혀 없는 거 자연치아의 싱킹 그것을 허락하기 위해서 키앤키어이로 해가지고 브릿지를 해가지고 하긴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망가져요. 이것은 완전히 리지드하게 꽉 해줘야 이런 자연치아를 오히려 임플란트가 보호를 하더라고요. 임플란트는 어마어마하게 힘을 갖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유지를 하는 그런 구강 내에서 정말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게 해줍니다. 이 환자분은 아주 멀리 사시는 분인데 이렇게 해주면서 어떻게 내원하시기 전에 이런 환자분이 이렇게 상악에 이렇게 안정되게 하악도 이렇게 하니까 오실 때마다 처음에는 거의 할머니처럼 꼬부랑 그렇게 오셨다가 이렇게 치아가 들어가시고 나서는 입술에 루즈 바르고 이렇게 쾌활하게 오시고 또 동네 이렇게 해주니까 동네 분들 완전히 소문내로 다니고 그러지. 참 그냥 이런 경우도 할머니를 아주머니로 만들어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 구치부에 다 하기는 경제적인 부담이 되니까 이렇게 그 ISRPD 부분적으로 임플란트 식립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예. 예, 다음은 그 상하계, 이제 하하계 이제 ISRPD인데 상하계입니다. 상하계 기존 임플란트를 이용한 ISRPD 67세 여자 전신적으로 허약합니다. 하악이 자연치아와 임플란트 보철로 상악은 풀덴처. 이렇게 하악이 이렇게 자연치아하고 임플란트인 경우 상악이 틀린 경우에는 어떤 세계적으로 임플란트 대가가 와도 상악 못 견디게 해요. 그리고 이 본 리접션 금방 와요. 그래서 이 환자분 아파가지고 잇몸이 아파서 식사를 못한 날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 환자분은 2020년 22년도 알이 나오기 전이죠. 이렇게 그래서 전체부에는 너무 얇고 그러니까 겨우 찾아간 게 상악 15, 16, 25, 26 부위에 그 식립하는데 이런 데는 리치가 넓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기존의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죠. 알이가 나오기 전이니까. 그래서 블루 다이아몬드 3.7에 8.5 임플란트를 식립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클로즈. 제가 오늘 그 임플란트가 찢어져 가지고 제거한 게 구치부 16번에서 그 4.5mm도 찢어지더라고요. 4.5mm도 찢어져 가지고 아주 본 리접션이 일어나서 한 10년 쓰셨는데 그게 망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3.7이 가능하나? 3.7은요, 여기 블루 다이아몬드 3.7은 이건 그 다른 건 대부분 이제 헥사지만은 이건 옥타예요. 옥타 팔각으로 돼가지고 원형의 형태로 돼서 좀 더 그 찢어짐이나 그런 게 좀 라운드하게 돼 있고 또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는 내구성이 4.5mm 이상 갈 정도로 엄청나게 튼튼합니다. 그래서 4개월 후에 파샬 덴처를 위해서 임플란트 지대치를 만들고 여기에 이렇게 그 파샬 덴처가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하악이 이렇게 자연치아와 임플란트인 경우 상악에 이러한 버티컬 스탑이 없는 풀덴처인 경우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구체부에 5, 6번 들어가고 버티컬 스탑과 리텐션과 스타빌리제이션을 이룬 이 환자분은 훨씬 소아스팟이나 아파가지고 못 드시고 그런 게 쏙 들어갔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래서 이런 치료 방법이 훨씬 낫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교환면 부위도 가능하면은 이렇게 PFM으로 할 경우에는 4분의 3 이상을 메탈로 해주는 게 좋겠고요. 예, 구강내 사진입니다. 예, 이 환자분은 또 멀리 사시는 분인데 76세 여자 전신적으로 건강하고 하악이 자연치 비슷한 환자 케이스예요. 하악이 자연치아와 임플란트인데 상악이 풀덴처일 경우 견디지를 못합니다. 아파가지고. 그래서 타치과에서 상악이 임플란트 식립이 어려우니 그냥 쓰시라고. 지금 나이도 뭐 76인데 뭐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또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어렵게 그렇게 살아요? 아니죠. 10년, 저는 92살 드신 분, 93살 드신 분도 다 임플란트 식립해가지고 10년 쓰게 해드려요. 10년 쓰면은 100살 넘으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 76이면 아직 20년을 더 쓰셔야 하는데 상하게 풀덴처로 해가지고 소아스파 생기면서 헐어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나이 드신 분들은 밥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 타치과에서 임플란트 식립 어려우니 그냥 쓰시라고 저한테 왔어요. 아이고 오시자마자 저는 늘 서저리가 스탠바이 돼 있어요. 이런 경우는 임플란트 서포티드 파샬 덴처 456 임플란트 식립하죠. 괜찮아요. 이런 거요. 언제 또 뭐 따로 약속 잡을 거 없어요. 이런 거 하는데 한 1시간이면 그냥 바로 다 끝나죠. 456 식립하고 보니까 3번 부위만 약간 리치가 얇지 구치부는 너무 좋아요. 우리가
이런 환자분들 그냥 그 환자분 힘들게 이렇게 임플란트 식립해가지고 ISRPD 해주면은 이 사람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456 식립하고 초기 고정도 또 잘 나왔어요. 그래서 어버트먼트 연결하고 바로 이렇게 임시 치아까지 해드렸어요. 이렇게 픽스도로 이렇게 하면은 너무 좋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안 되니까 456 이렇게 하고 파샬 덴처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3개월 후에 픽업 인상 떠가지고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 하고 바로 풀지르코니아로 해서 맥스업 도치 배열 이렇게 덴처가 완성이 된 사진입니다. 이 환자분은 그렇게 이런 환자분들 이렇게 해주면은 식사하시는데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악이 자연치아와 임플란트고 상악 씹을 수 있는 데는 다 버티클 스텝으로 딱 지탱을 해주고 전치부는 이렇게 일부분만 파샬 덴처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이제 이게 너무 좋으면은 나중에 여기다 한 2개 정도 임플란트 식립해가지고 픽스드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전환을 시키면 좋죠. 다음 환자분은 58세 여자, 전신적으로 건강한데 상악 치아가 없어서 식사가 어렵고 심미적으로 문제예요. 이 환자분 참 이렇게 사시는데 이게 또 여기는 발치된 지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경사가 많이 지죠. 상악 구치부에 임플란트 식립 ISRPD 계획하고 하악은 이렇게 픽스드로 하면 되죠. 이렇게 환자분이 사시는 동안 얼마나 참 고통스럽고 치아가 없으니까 그냥 민망하고 사람들 한 번 웃지를 못하잖아요. 상악에 567 임플란트. 파노라마와 CT 찍어서 디렉션 인디케이터 하고 요 10번 때는 다 약간 팔라탈 쪽으로 가셔야겠고 20번 때는 다 중앙으로 잘 와 있죠. 그래서 바로 다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이 환자분은 좀 불안해가지고 다 프라이머리 클로저 하고 여기는 아리 임플란트와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를 식립했습니다. 그리고 12주 후에 오픈해서 이렇게 구치부 서베이드 크라운 브릿지를 이렇게 해줬죠. 그리고 하악은 픽스드로 이렇게 걸어서 들어가시고, 이렇게 하기 전에 환자분이 경제적으로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해야 돼. 내 인생을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분한테 적극적으로 권하고 인생을 바꿔주는 치료입니다. 이렇게 임플란트 식립하고 구치부 하악도 이렇게 해가지고 보철하고 상하게 이렇게 해주고. 이 환자분은 이런 수술을 하기 전에 사람들하고 말하기도 힘들고 밥도 못 먹고 사는 게 뭔 맛인지 그런 것.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되면은 여기다 좀 더 심어가지고 픽스드로 하면은 더 질 좋은 인생이 되겠죠. 이렇게 파샬 덴처. 가운데 린데만 드릴로 패스를 다 수정을 해가지고 픽스처가 본 하우징을 잘 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임플란트 하는데 환자분들한테 늘상 20-30년 쓰게 해드린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고가 예전에는 270도 받았죠. 270, 220, 170 그러다 지금은 150 받는데 이게 참 지금 시내에서는 5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건 자기한테 독이 된다고 봐요.
그게 그렇게 마구제비로 막 식립해가지고 그 몇 년 안에 다 망가져가지고 오는데. 근데 저는 환자분한테 그래요. 20, 30년 쓰게 만든다고. 이런 임플란트는 20, 30년 씁니다. 이제는 남자, 49세 남자, 상하의 상악과 하악의 IS, RPD를 하는 환자입니다. 49세 남자, 전신적으로 건강한데 전체적으로 모빌리티가 있고 포스트 디스차지, 푸어 오럴 하이진, 식사를 아예 못하고, 구강내 사진 보면 이렇게 방치를 했어요. 이런 구강, 덴탈 IQ가 얼마나 낮겠어요. 전부 발치하고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서 IS, RPD를 계획했습니다. 일단 상악부터, 우선 상악 모두 발치하고 13, 14, 23, 24 임플란트, 아리 임플란트 식립과 이비치아를 계획했죠. 요 부위는 13, 14, 15 발치 후에 플랩을 제끼고 이렇게 보면은 이런 코티칼본이 있지만은 이게 라미나 듀라나 안에 이게 2, 3개월이면 다 꺼져 버릴 거예요. 이건. 그리고 20번 때 22번, 24번 발치하고 이건 23번 부위인데 발치된 지 오래되니까 이제 리치가 좀 씬하죠. 그래, 렌스 드릴로 드릴링 후에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13, 14, 23, 24 드릴링하고 파노라마 CT 14번 부위 괜찮. 13번 약간 팔라탈로 가야겠죠. 23 괜찮아. 24번 부위도 약간 레비알 쪽으로 린데만 드릴로 드릴링을 하고 임플란트를 14번은 R이 4.5에 94, 4.0에 96, 94, 96. 이제 94 이런 데는 본 디펙트가 별로 없는 부위고 커프 6mm 이런 데는 본 디펙트가 있거나 씬한 부위에 커프 6mm를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코티칼 본이 있더라도 본 오그멘테이션을 하지 않으면은 2, 3개월 만에 다 녹으니까 이렇게 골리식을 PRP하고 멤브레인하고 오식스 볼륨엑스를 준비하죠. 이러한 오식스 볼륨엑스는 거의 한 2년 넘게 스테이블하게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라프트 머티리얼을. 그리고 초기 고정이 다 잘 나와서 이지 어버트먼트 4.0에 10mm 연결하고, 그리고 요 부위는 PRF 체열해서 PRF하고 슈어우스 하고 PRF 멤브레인, 오시스 멤브레인을 여기다 하고 이렇게 소프티슈 뒤느지지 않게 이렇게 수처를 합니다. 이 부위를 이렇게 좀 빵빵하게 만들어 주죠. 그리고 이제 조직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수처를 해줘요. 깨끗하게. 수처하기 전에는 이게 참 황당하고 그런데 깨끗하게 이렇게 수처하면은 이게 다 아물어지고 다 모아지고 안에서 이렇게 잘 있어요. 그리고 원장님들, 환자분들 저는 요즘 거의 발치 즉시 발치하면은 거의 90%를 바로 다 식립을 해요. 임플란트를. 그래 하니까 예약을 한 환자보다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니까 하루가 엄청나게 바쁘고 환자분들 이렇게 오시면은 치아를 발거하고 몇 달 기다렸다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이렇게 체열을 해서 그라프트하고 그리고 환자분한테 하니까 환자분도 되게 만족하고 어떤 비용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요. 이게 빼고 나서 집에 가면은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임플란트 가격 알아보고 어디는 어떻다 저기는 어떻다. 근데 여기는 비용이 이렇게 150만 원 막 이렇게 하니까 비싸가지고 못 가게. 그러니까 예약을 해놨다가도
새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니까 비용은 뭐 환자분이 그때 비용 생각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다 거의 90%가 오케이 해가지고 바로 다 임플란트를 식립하죠. 이런 거 식립하는데 거의 뭐 1시간이면 다 되죠. 그리고 레비알 쪽에 이렇게 좀 각진 부위 좀 삭제해서 바로 임시치아 이렇게 들어갑니다. 임시치아 들어가면은 이렇게 환자분들 가능하면은 이렇게 프라이머리 클로저나 어버트먼트 힐링 어버트먼트 해가지고 보내지 마시고 그러면은 상실감이 너무 크잖아요. 근데 이 지금 아이고 상이 너무 화이트한 부분이 이게 좀 안 좋아서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환자분이 되게 아주 만족하고 좋아해요. 상실감도 없어지고. 근데 이런 건 원장이 못해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은 거의 20년 넘어가지고, 그리고 이런 부분도 참, 이거 1시간이면 다 끝내요. 1시간, 3, 40분, 1시간이면.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교육을 시키고, 직원들을 계속 교육시키고, 오랫동안 내 치과에서 같은 식구로 있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세요. 예. 예, 이제 상하게 이렇게 아리 임플란트 식립하고, CT 보시면은 중앙에 다 잘 위치시키고 아주 초기 구정도 아주 훌륭하게 해가지고 어버트먼트 연결해서 바로 임시치아까지 해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원장님들도 임시치아를 일단은 하는 걸 계속 좀 연습해보고 그런 걸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요즘 환자 없고 한가하잖아요. 이런 걸 해가지고 직원들 인프라 구축을 많이 해줘야 하죠. 환자 없을 때는 늘상 교육을 해요, 저는. 늘상 교육하거나 안 그러면은 다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런지나 스쿼드 해가지고 운동을 시켜요. 예. 자, 이제 상악을 했죠. 이제는 하악, 발치 즉시 아리 임플란트. 하악은 더 황당하죠, 이렇게 더 황당해요. 그래서 다 발치하려고 그랬는데 이 33, 34, 43번 부위 여기는 좀 모빌리티가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플란트 들어가고 텔리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전치부하고 요 부위는 다 발걸을 하고, 드릴링해서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죠. 요 전치부 여기는 플랩을 제껴서 본의 상황을 보면서 하고, 그래서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파노라마 CT 요 방향은 45번 부위 방향 괜찮고, 44번 부위 약간 좀 링구알 쪽으로 갔죠. 레비알 쪽으로 가야겠고, 이것도 약간 링구알 쪽으로 42번 그 다음에 32번 부위는 방향이 제대로 없고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요. 드릴링을 할 때 너무 저항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거기 계속 뚫으려고 하지 마세요. 좀 사진을 찍어보거나 CT를 찍어봐가지고 그게 바로 코티칼본에 달려가지고 퍼포레이션 시키거든요. 그런데 코티칼본과 코티칼본 사이에 칸살리오스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저항이 없어요. 그냥 약간만 드릴링 해도 그냥 쑥 들어가요. 이렇게. 여기처럼 이렇게. 이런 데는 저항이 있어요. 이런 데는 저항이. 32번, 42번 부위. 요 부위가 좀 많이 디프레션 된 부위이에요. 이렇게 수술하기 전에 사진이고. 임플란트 32, 42번 부위 3.5에 96 임플란트 식립하고, 44번 부위 아리 4.0에 96, 45번은 비디커프 4.1에 92. 요즘은 기존의 임플란트 이제 있지만은 이렇게 커프 있는 걸 많이 써요. 주로 이제 커프가 2mm. 제가 이제 아리 1탄과 2탄에서 임플란트의 생물학적 폭경을 확보해 주어야
그 본리접션이 제로 본루스를 이루는 롱텀하게 갈 수 있는 임플란트라고 그랬죠. 이렇게 오랫동안 제가 30년 동안 해보니까 이러한 커프가 있는 임플란트, 이런 게 그 생물학적 폭경을 이미 확보를 해가지고 어떤 그 생체 외에 있는 세균이 생체 내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바이올로직 위드스를 충분히 확보를 해놓는 그런 이 머신드 설프 요 부위, 요것이 있으니까 아주 너무 참 듬직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 기존의 임플란트 본이 좋아도 기존의 임플란트 거의 안 하고 이 커프 있는 거, 커프 2mm, 커프 2mm 하면은 또 위에 어버트먼트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소프티슈 반응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소프티슈가 어디에서 일어나나? 임플란트 본 안에 들어가 있는 스레이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기존의 임플란트는 소프티슈가 반응이 어버트먼트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커넥션 D는 어버트먼트에서. 그것도 물론 이제 머신드 설페이스겠죠. 저는 그것보다는 이러한 그 임플란트와 이러한 설페이스, 머신드 설페이스가 일체형으로 그 바이올로직 위드스를 확보해주는 그런 그 임플란트, 이런 게 훨씬 더 그 소프티슈 리액션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광원 원장님도 이러한 그 아리의 이런 그 머신드 설페이스와 그 블루 다이아몬드의 머신드 설페이스 커프 이 부분이 어떠한 신비로운 지금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은 그 좋은 것을 봐왔고 그랬지만은 또한 이것이 어떠한 신비로운 것을 또 나에게 주어질지 정말 기대된다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본 디펙트 부위, 골을 이렇게, 리치 오그멘테이션, PRF, 본 매트릭스는 합성골이에요. 그리고 쇼오스는 그 동종골이고, 이것을 얹고, 이렇게 오식스 블루맥스는 거의 2년 동안 스테이블하게 유지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2년 정도 되면은 6개월 이상이면 끝장납니다. 그냥 이렇게 본은 이렇게 코티칼 본으로 다 유지가 되죠. 그래서 수초를 하죠. 예, 수술하기 전에. 이게 여기 보면은 이 레비알 쪽에 이렇게 푹 꺼져 있고 본 디펙트가 있죠. 그것을 리치 오그멘테이션해서 수초하고 여기를 빵빵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죠. 하하게 이렇게 치아를 만들어줘서 이렇게 해주니까 이 환자분 이래 해주니까 이 처음에 내원했을 때하고는 너무 비교가 안 되게 참 그 사람다워졌어요. 이렇게 해주는. 이 환자분들 이렇게 오시자마자 이렇게 바로 컨설트하고 직원들의 컨설트 능력도 다 많이 키워줘야 돼요. 원장님들이 혼자 치과의 수입이나 뭐 이런 걸 다 만들 수 없어요. 직원들을 올라운드 플레이어 만들어가지고 환자분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원장님 정말 수술 잘하신다 그런 걸 환자분 그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해서 그리고 원장님한테 맡기면 정말 오랫동안 잘 쓰실 수 있게끔 해주는다. 환자분한테 계속 그런 걸 주입을 시키고 직원들을 치과에서 원장이 다 할 수 없어요. 저는 거의 우리 직원들이 20년 넘었는데 정말 베테랑이고 아주 수술하고 있으면은 와서 원장님 수술 또 잡았으니까 하라고. 알았어, 조금 기다려. 안 그러면은 너무만 오후로 돌려. 그렇게 하죠. 예, 하악에 임플란트 식립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았을 때 하고 이렇게 지금 린덴만 드릴로 새로운 방향으로 해가지고 CT를 찍어서 안정되죠. 굉장히 안정되죠. 이 환자가 49인데 저는 그래 이런 임플란트 제가 30년 동안 임플란트를 해오다 보니까 이런 임플란트는 그래 20, 30년 안 가면은 내가 책임지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환자를 봐야죠. 다음은 이제 화장실 안 가도 되죠. 계속 그냥 할게요. 이 환자분은 예전에 그 아리 그 1탄 심리지에서 소개해드린 환자분인데, 이제 아리를 아리 아니면은 해결이 안 되는 환자분. 65세 여자. 하악은 자연치아와 임플란트, 상악은 풀덴처. 풀덴처를 15년 가까이 사용. 하악이 워낙 강해가지고 상악 잇몸에 통증이 심해서 식사를 못해. 여기가 너무 아파서 식사를 못해. 13, 14, 23, 24 아리 임플란트를 계획했습니다. 이런 환자분 임플란트, 기존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려면은 리치 오그멘테이션하고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돼요. 6개월 기다리는 기간 동안 멤브레인도 해야죠. 프라이머리 클로저 해가지고 이게 덴처를 끼는 것도 아슬아슬하게 지내야 돼요. 그런 기간 동안 또 6개월 지나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또 이게 리치 오그멘테이션 한 게 그대로 있나요? 또 다 흘러내리죠. 임플란트 기능 부하가 들어가면은 로딩이 들어가면 또 다 망가지죠. 이 부위를 여기가 이제 도형으로 보면은 이렇게 리치가 이렇게 이것보다 더 얇아져 있죠. 이게 보면은 파노라마와 CT를 찍었는데 이게 이렇게 얇은 부위는 리치의 컨투어를 보면서 해야 하니까 인시전을 거서 플랩을 제끼고 그래서 드릴링, 렌스 드릴로 드릴링하고 요 아리 임플란트의 렌스 드릴은 직경이 1.2mm 아주 가늘어요. 그래가지고 드릴링하기가 아주 포인트 잡기가 쉽죠. 요 부위하고 요 부위를 드릴링하고 그래서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파노라마와 CT를 찍었습니다. 이 베이지알본이 얼마나 남았어요? 아주 미세하게 조금밖에 안 남았죠. 근데 여기는 디렉션 인디케이터가 사이너스를 퍼포레이션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다 눈금이 있으니까 이걸 스레이드는 7mm, 커프는 6mm 해야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9mm까지 나와요. 9mm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본 리접션이 틀니 환자분들 플랩을 제끼면은 이렇게 본이 얇아지죠. 그런 걸 이렇게 CT로 보면 확연하게 이렇게 더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요 사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 사이로. 여기가. 9mm. 그러면서 이런 나잘 플로어와 사이너스 플로어를 관통해가지고 바이코티칼 스테빌리제이션을 얻는 거예요. 상악의 심리치이며 골이 소프트한 경우 덴사바를 이용하여 골의 오세오 덴시피케이션을 이루어서 이니셜 스테빌리티에 조금 기여를 하죠. 14번은 3.5에 76, 나머지는 3.5에 9696을 다 식립을 했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괜찮아요. 그리고 아리 임플란트 식립 후 여기 소프티슈 시크닝을 위해 오식스 블루맥스 2장을 접어서 보강을 합니다. 오식스 블루맥스 한 장은 약 2mm의 소프티슈 시크닝을 한다고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이 틀니를 오랫동안 쓰시는 분들 얼마나 소프티슈가 얇고 약하겠어요. 그런 부위에 오식스 블루맥스 2장을 접어가지고 이렇게 보강을 하는 거예요. 하고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는 프라이머리 클로저 하고 기다리는 기간 동안 제가 초기 고정이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틀니를 이렇게 틀니를 조금 티슈 컨디션 깔아가지고 드렸는데 이게 여기 부위가 터져가지고 오식스 블루맥스가 좀 흘러내려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틀니를 뺐고 한 2주 정도 소프티슈가 완전히 힐링이 되는 기간 동안 틀니를 뺐었죠. 그리고 힐링이 완전히 소프티슈가 힐링이 되고 나서 티슈 컨디셔너 깔아가지고 드리고 여기 13, 14, 23, 24번 부위는 충분히 블록아웃 해가지고 그냥 폼으로만 이렇게 끼고 계시라고 그랬죠.
아니나 다를까 3개월 후에 세컨 서저리 하는데 소프트 티슈 이렇게 커버 스크류가 보여요. 보일 정도로 이렇게 얇아졌어요. 그래서 팔라탈 쪽에서 소프트 티슈를 이동을 시켜가지고 이게 보면은 세컨 서저리 하는데 ISQ 측정을 했는데 전부 다 ISQ가 60 이상 이렇게 나와요. 이러면은 보철 로딩 하기에는 충분한 그런 스테빌리티죠. 그리고 요건 팔라탈 쪽에서 좀 CT 그래프트 하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호라이존탈 인시전하고 예, 폴을 뜨고, 예, 다음, 버티칼로, 풀 시크니스 해서, 버티칼로 하고, 또, 메지알 디스탈 하고, 예, 제일 끝에 부위에 호라이존탈로 풀 시크니스 해가지고 조직을 이렇게 얻습니다. 예, 커넥티브 티슈를 이렇게 얻죠. 이러면은 아주 단단한 잇몸 조직이 얻어져요. 요걸 예, 이렇게 레비알 쪽에 해서 이쪽 레비알 쪽에 이걸 얹어 가지고 호라이존탈 매트리스 수초를 해 가지고 이렇게 클로저를 합니다. 클로저하고 예, 2주 후에 잇몸이 어느 정도 아물면은 픽업 임프레션 코핑해서 예, CT 그래프트한 잇몸의 상태입니다. 2차 수술하기 전에는 이렇게 커버 스크류가 노출된 정도로고, 이 부위가, 잇몸이 단단하게 잘 돼 있죠. 그리고, 서베이드 크라운 풀지르코니아로 들어가고, 미리 이런 플리퍼를 만들어서 집에 가실 때는 이렇게 하고, 예, 파노라마, 이게 수술 전, 수술 후. 이런 기존에 임플란트 하려면은 많은 골리식이 필요한데, 아리 임플란트는 이따가 CT 사진 보면은, 예, 이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사진이고, 이게 보시면은 다 이렇게 베이지알 본으로 다 들어가 있고, 바이코티칼 밑에 하얀에 이렇게 스테빌라이제이션을 얻어, 이렇게. 예, 그리고 레비알 쪽에는 좀 소프트 티슈를 풍요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예, 덴처 하기 전이고, 이렇게 그 다음, 이게 덴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자분은, 처음에, 잇몸이 아파서 식사를 못 하시고 힘들었다고 그랬죠? 두세 번 오시고 안 오시는데, 저는 임플란트를 하면은,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최소한 1년에 2번은 리콜을 해요. 리콜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이 환자분들 없어도 스캐닝은 해야겠죠. 또 그리고 임플란트나 치아 관리를 잘 하시나 그런 건 환자분 거의 25년 된 분들도 거의 1년에 2번씩은 꼭꼭 오세요. 그래 해가지고 그러면은 환자분, 리콜하는 환자분들이 많아겠죠. 임플란트 환자분들이. 그래도 그 환자분들이 계속 재생산하고 또, 1년에 한 번은 스케일링 보험 혜택이 되잖아요. 환자 없다고 하지 마시고 그 환자분들 계속 부르는 거예요. 명단 해가지고. 콜을 해가지고, 정기검진 하셔. 그래 해야 환자분은, 이 치과에서 나를 잊지 않고 계속 관리를 잘 해주는구나. 그래 하고 이렇게 치과에 오면서 문제 되면은 또 재생산을 하고 또 이 치과는 관리를 잘 해준다.
그러면서 다른 환자분을 모시고 그러죠. 예, 서베이드 크라운 바로 수술 부착 직후고 6개월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6개월 후에 그 소프티슈 이식한 이런 요 부위가 그 리세션이 없고 계속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그 아리 임플란트의 머신드 설페이스 커프 부분 6mm 제가 거의 한 아리를 거의 지금 한 그 1년 반 정도 됐죠. 그 300개가 넘어가는 거, 350개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예, 환자분. 예, 그리고 다음 환자분, 비슷한 환자분입니다. 좀 전에 환자분은 68세이지만은 이 환자분은 77세 여자, 똑같아요. 상악 잇몸이 아파서 틀니를 사용. 시리니치로 임플란트 식립이 어려운 경우 아파서 틀니를 사용할 20년 가까이 풀덴처를 사용했어요. 얼마나 이게 그 뼈가 얇겠어요. 거의 없어지는 뼈죠. 상악에 13, 14, 23, 24 아리 임플란트 식립하고 임플란트를 지대치로 파샬 덴처를 계획했습니다. 이 환자분은 좀 전에 그 환자분보다 더 그 베이지알본이 없어요. 완전히 꺼져. 얼마나 없겠어요, 이게.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리치 이런 데다가 골 이식 해가지고 기존의 임플란트 심는다? 불가능하죠. 이 환자분, 좀 전에 환자분 볼까요? 그래도 좀 전에 환자분은 이 베이지알본이 그래도 좀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이 환자분은 더 없어요, 너무나도. 그런데 77살 되시고 20년 가까이 이렇게 틀니를 사용하시고 이렇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떻게 좀 밥 좀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요. 해보죠. 아리 임플란트, 상악 시리니치이며 소프트한 경우 덴사바를 이용해서 오세오 덴시피케이션에서 식립하고 또한 바이코티칼 스티빌레이션 여기 사이너스에나 나살 플로어를 좀 뚫어가지고 바이코티칼 스테빌리제이션을 얻어야죠. 이런 데를 뚫을 때는 감각이 있습니다. 코티칼, 그러니까 이런 칸셀루스 본하고 사이너스의 플로어나 나살 플로어 부분에 코티칼 부분은 감각이 달라요. 느낌이 조금 하면은 톡 지나가면은 거기서 딱 멈춰야 돼요. 그래서 이 환자분, 예, 그래가지고 임플란트를 이렇게 식립했는데 워낙 베이지알본이 없으니까 이 환자분은 다 그 스레이드를 7mm 했고 직경은 3.5. 여기는 조금 스테빌리티가 안 돼가지고 본이 어떻게 여유가 됐나 직경 4.0 해가지고 예, 커프 4mm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프라이머리 클로저 하기 전에 아리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전에 소프티슈 시크닝을 위해 오식스 블루맥스를 똑같이 접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하고 소프티슈 이렇게 했죠. 그리고 좀 전에 환자분 그런 경험을 있으니까 프라이머리 클로저하고 소프티슈가 완전히 힐링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힐링이 되면은 기존에 사용하던 틀니를 티슈 컨디셔너 깔아가지고 13, 14, 23, 24번 부위에 좀 블록아웃 해가지고 폼으로만 이렇게 쓰시라고 그랬죠. 이렇게. 그리고 3개월 후에 세컨 서저리 하는데 ISQ 측정하니까 거의 60에 육박하고 괜찮아요. 24번만 조금 그래도 다 보철을 하기에 충분한 스테빌리티입니다. 예. 일주 후 스티치 아웃, 그리고 잇몸이 어느 정도 아물고 안정이 되고 나서 그 픽업 인상을 떠요. 그리고 바이트 레기스트레이션, 바이트는 평균치 교합으로 요렇게 요 부위하고 요 부위하고 이렇게 그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서 평균치 교합하고, 예, 커스터마이즈 어부트먼트 풀지르코니아로, 예, 그 서베이드 크라운에서 구강내 연결하고 이렇게 플리퍼를 해주고, 집에 가실 때는 이렇게 해서 플리퍼 끼고 가시고, 레비알 쪽에 예, 잇몸의 상태입니다. 예, 이 환자 이렇게 리치가 그렇게 얇고 거의 꺼져가는
그 베이잘본에다가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해가지고 이렇게 서베이드 크라운 브릿지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이렇게 웩스업해서 도치 배열하고 덴처가 이렇게 들어간 사진입니다. 이 환자분은 또 이제 상학을 했죠. 그러니까 하악 이것도 그 신리지 1탄에서 원장님들 보셨죠? 하악에 그 다른 타치과에서 한 8, 9년 전에 임플란트를 하시고 바타입으로 해가지고 오버덴처를 했는데 월드 임플란트의 문제, 염증과 오버덴처 사용이 불가. 하악에 발거하고 아리 임플란트. 예, 아세스홀을 만들어 놔가지고 이걸 다 제거하고 이게 그 맥가이버 키트로 제거하는데 이게 4개 제거하는 거 2분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요 부위가 찢어지지만 않으면은 제거하는데 하나에 30초면 다 제거가 돼요. 그런데 예전에 이거 8, 9년 전에 임플란트 식립해가지고 밑에 서너 개만 스레이드 남아있어도 제거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맥가이버 키트로 껴가지고 그냥 반대 방향으로 돌리기만 하면은 그냥 다 빠져요. 이렇게. 그리고 2분이면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마취했으니까 플랩을 제끼고 마취된 김에 또 이제 드릴링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파노라마와 CT 찍어서 33번 부위 R이 3.5에 96 34, 43번 부위 R이 3.5에 94 커프 4는 본의 상황이 좀 나은 거예요. 그리고 임플란트를 이렇게 식립하고 44번 부위는 폭이 괜찮아서 이때만 해도 BD 임플란트 3.7에 8.5 초기 고정 다 잘 나와서 어버트먼트 연결하고 임시치아를 이렇게 해드렸죠. 그래 하고 초기 고정이 괜찮으니까 뭐 10주 2달 만에 바로 픽업 인상 써가지고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 서베이드 브릿지 구강내에 웩스업하고 구강내에 이렇게 연결해서 하악에 이렇게 치아가 상악 ISRPD, 하악에 ISRPD 들어갔고 이 환자분 수술하기 전에 이게 수술하고 나서 이게 환자분인데 이 환자분은 77살 되신 분인데 정말 까다롭고 골치 아프게 올 때마다 내가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안 할 걸 그랬지, 응? 그러면서 제 속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그래도 거기서 끌어올리는 게 있는데 그걸 다 참고 하면서 이래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나중에 하는 말이 정말 고맙다고 이렇게 이제는 식사를 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동생분이 와서 하는 말이 요즘은 밥을 너무너무 잘 먹는다고. 상하악이나 하악이나 이게 너무 좋죠. 이게 바로 ISRPD를 해가지고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는 겁니다. 이 사진이 좀 너무 밝게 나오네. 이제는 한 10분 정도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분은 제가 치과 의사 30년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치과 의사로서 보람을 느끼게 해주고 정말 감사하는 그런 환자분입니다. 71세 남자, 전신적으로 건강하고 오랜 기간 동안 상악, 풀덴처, 골 흡수가 심해서 기존 틀니 지지가 안 돼. 20년 가까이 틀니 아파가지고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뭘 먹는 게 짜증나게. 이런 환자분이 이게 사모님이 이제 임플란트 저희 치과에서 하시고 사장님을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게 보시면은 하악에 이게 밑지가 너무 얇죠. 그래서 상악은 여기는 발거된 지 오래되고 여기는 그래도 좀 근자에 발거가 됐겠죠. 그래서 상악은 임플란트 서포티드 리무버블 파셜 덴처를 계획했고 하악은 여기가 밑지 워낙 그래서 바 타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구강내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하고 상악은 그래도 덴처가 하면은 좀 쓸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하악은 완전히 본 리접션이 심해가지고 입안에서 돌아다녀요, 틀니가. 그래서 상악 먼저. 상악에 그 기준점이 없을 때는 캐나인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캐나인을 따라서 이렇게 알라의 코의 알라에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내려오면은 캐나인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오면은 여기가 캐나인 부분. 여기 부위가 그 기준점이에요. 여기가 캐나인. 여기 캐나인 그다음에 3, 4 플랩을 제껴서 그 3, 4, 3, 4 이렇게 식립하고 캐나인으로 해서 요 부위에다가 드릴링을 하는 겁니다. 예, 플랩을 제끼고 보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괜찮고, 그, 남자하고 건장하시니까. 근데 이제 본 리접션이 워낙 오랜 기간 동안 틀니를 끼시다 보니까, 이렇게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파노라마 찍고, CT, 10번 때하고 20번 때 다 약간 레비알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그러니까 린데만 드릴로 다 팔라탈 쪽으로 약간 방향을 수정해서 드릴링을 해야겠죠. 예, 임플란트 식립, 고르의 상황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전부 다 4.0의 96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레비알 쪽에 소프티슈 시크닝을 위해서 O6 볼륨 X를 하고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해줬습니다. 예. 그리고 4.0의 96 이걸 하고 CT 보면은 다 정중앙으로 아주 잘 위치시켰고 20일 후 소프티슈가 힐링이 잘 됐고 기존에 사용하던 틀니로 수정해가지고 쓰시게 하고 그 다음에 초기 고정이 잘 나와서 8주 후에 세컨 서저리 그 ISQ 측정했더니 다 60이 넘어요. 아주 좋죠. 플랩을 제끼고 예, 어떤 원장님은 이게 포항의 그 어떤 원장님은 그 참가비 그 강의료가 5만 원이라고 그래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강의한 거 다 촬영해 가지고 유튜브 나오는데 그거 보면 되지.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속이 상해 가지고 이제는 유튜브 안 올리려고요. 그냥 그 여기 오신 분만 그냥 보시고 유튜브 안 올리고 그냥 제가 보관만 하려고. 울산에 갔을 때는 유튜브 워낙 많이 봐가지고, 와, 450 조회수가 450명의 치과 의사가 그 조회를 하더라고요. 거기서는 이제 씬리지 하고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좋은 의도로 그 원장님들 강의 제가 들으시고 또 이제 집에 가셔서 혹시 수술하기 전에 한번 보시라고 제가 좋은 의도로 유튜브를 해가지고 우리 직원이 밤새도록 또 짜집기 하고 그래 해가지고 동부치과 치면은 유튜브 다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의도로 이렇게 해드렸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이제는 유튜브 안 열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신 분들만 이렇게 우리 치과 의사로서 보람을 느끼고 환자분에게 삶의 활력소를 만들어주는 사람을 살리는 치과 의사로서 소명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예, 바이트 레기스트레이션 이렇게 하고 상하게 이제 8주 후에 이니셜 스테빌리티와 고정이 잘 나오니까 이렇게 하고 예, 좀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본 리접션이 심하니까 그 클리니컬 크라운 랭스가 아주 길어지죠. 그래도 이렇게 하고 클리니컬 크라운 랭스가 길어도 이렇게 서베이드 크라운 들어가고 플리퍼 미리 만들어서 중간에 이렇게 오죠. 원래 치아 수준이 여기 다 이만큼 흡수가 됐던 거예요. 본 리접션이. 예, 파노라마 사진 이렇게. 상악은 이렇게 해서 덴처가 들어갔어요. 이제 보시면은 클리니컬 크라운이 이렇게 높지만은 환자분이 굉장히 안정이 되고 스테빌리티와 서포트 이러한 레스트에서는 서포트를 받고 클래스프 암에서는 리텐션과 스타빌리제이션을 얻죠. 그래서 이렇게
그 과도한 흡수가 있을 경우에는 치관 길이가 이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연치 서베이드 크라운과 다른 디자인이 필요하고, IS-RPD에서 클래스 4의 위치는 자연치하에서는 이렇게 그 풍요하게 이제 그 교무사 선생님들 보시고 좀 참고해 주세요. 예, 이렇게 가장 풍요한 부위에 자연치하에서는 플렉시블한 리텐션을 주죠. 바로 밑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뺐다 꼈다 하면서 플렉시블한 리텐션을 주는데, 임플란트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가장 풍요한 부위에서 약간 하방에 약간 하방에 하는데 좀 두껍게 하고 리지드하게 그렇게 해야 스타빌리제이션은 옆으로 움직이는 거, 리텐션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그런 거죠. 그런 것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런 걸 이제 고려해서, 만약에 이건 임플란트 덴처니까 좀 이걸 고려해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상악 들어가셨고, 그 IS-RPD에서 클래스 4 디자인은 좀 자연치하에서의 보다 오늘 엑기스입니다. 이게 그 클래스 4 디자인은 시크하고 리지드한 클래스 4 암. 이것은 호라이존탈 스타빌리제이션을 얻고, 또 리텐션도 미니멀한 리텐션 들어가고 나올 때 패시브하게 해주고, 그 임플란트에서 클래스 4는 C 클래스 4나 아이바로 합니다. 그리고 서벨라인의 수직적인 문제, 롱 클리니컬 크라운이 생길 수 있고, 치은 가까이 클래스 4를 위치시키면 연조직에 자극이 되고 언더컷 양 조절이 좀 어렵죠. 가능하면 치은에서 멀리 떨어진 혈관부에 클래스 4를 위치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위치시키는 게 좋겠고, 오클루잘 레스트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서포트를 많이 얻을 수가 있고, 리치에 가해주는 압력을 훨씬 줄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임플란트에서 서베이드 크라운은 자연치하에서보다 레스트 부위를 훨씬 깊고 넓게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지르코니아가 훨씬 유리하죠. 풀지르코니아도 유리하죠. RPD의 수직적인 레퍼런스가 되고 수직 고경을 유지하고 릴라닝시 기준이 됩니다. IS-RPD를 강의하는 어떤 그 연자 선생님은 자기가 지금까지 IS-RPD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릴라이닝을 거의 안 했다고 그래요. 왜냐? 버티컬 스탑이 해주고 리접션이 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그 틀니보다는 어떤 그 릴라이닝을 거의 해줄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자, 이제는 하악에는 부득이하게 참 그 리치가 너무 그 흡수가 되고 그 립 서포트가 어렵기 때문에 바 타입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그 플랩을 제끼고 드릴링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고 이렇게 파노라마와 CT를 보면은 CT가 다 링구알 쪽으로 와 있어요. 링구알 쪽으로 와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40번대, 여기는 30번대, 다 링구알 쪽으로 와 있어가지고, 약간 이제 내비알 쪽으로 가야겠구나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처음에 드릴링 할 위치고, 여기는 바깥쪽으로 좀 더, 바깥쪽으로 그 공간 이동해서 드릴링 해서, 블루 다이아몬드 3.7에 8.5, 여기서는 워낙 리치 하이트가 낮기 때문에 그 블루 다이아몬드 기존의 임플란트를 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강하죠. 초기 고정도 아주 좋았고, 그래서 수초하고, 이 블루 다이아몬드 네로, 그리고 초기 임플란트 식립한 거고, 파노라마 CT. 좀 전에는 다 링구알 쪽으로 포지션형 위치됐는데, 새롭게 임플란트 식립한 게 다 이제 정확한 위치로 새롭게 리포지셔닝 되고 좋죠. 2주 후 소프티슈가 잘 힐링이 됐어요. 기존 틀니에 이제 틀니 소프트 라이너 까놔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시고, 그리고 워낙 그 초기 고정이 잘 나오고 괜찮아가지고 6주 만에 픽업 인상 떠가지고 그 어버트먼트 연결해서 바 타입으로 하고, 이렇게 ISQ 밸류가 거의 뭐 어마어마하죠. 80, 70.
예, 상하계, 하하계 이렇게 그 바타입으로 들어가고 상하근 이렇게 그 서베이드 크라운 들어가서 이렇게 하악은 이게 클리프하고 리텐션 줄 수 있게끔 하고 상악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 처음 내원하실 때하고 이렇게 치료가 끝난 상황인데 이 환자분이 이제 치료가 다 끝나고 나서 몇 번 오시더니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치아가 일은 하긴 하는데 먹어도 먹을 수가 없고 그 틀니가 이렇게 막 자꾸 빠지고 그래가지고 기운도 안 나고 어떻게 그 삶에 낙이 없다고 그러시면서 그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자기가 우울증이 오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다고. 그런데 이렇게 해주고 나서는 삶의 활력소를 얻었고 이게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다고 그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저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환자분한테 이게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분을 볼 때 이런 그 보람을 느끼고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어떤 치과 의사로서의 소명감과 그 환자에 대한 어떤 애착 그런 걸 가지고 좀 더 이렇게 환자를 이렇게 오래 참고 잘 참으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런 IS RPD가 비용 대비 환자분한테 어떤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니까 틀니 가지고 너무 고생하시는 분들 이걸로 좀 한번 시도를 하십시오. 자, 손머리. 기존 덴처, 이것은 ISRPD는 기존 덴처에 비해 유지, 지지력, 안정성이 탁월합니다. 소수의 임플란트를 이용한 오버덴처는 치료 후 손이 많이 가고 가령 로케이터 파손, 유지력 저하, 틀니 수리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플란트에 지대치를 만들어 부분 틀니를 사용 시 환자의 만족도가 5 내지 6배, 거의 10배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것 같아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장력, 유지력, 신미성이 탁월하고 ISRPD는 부분 무치약 수복에 매우 유용한 치료 방법이고 ISRPD는 단순하며 비용 대비 효율이 좋은 치료 양식으로 환자의 만족도가 높고 역학적, 심미적, 치료적으로 유리합니다. 이것은 수복을 위해서는 적절한 환자 선택과 임상 과정 및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이로써 오늘 ISRPD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마쳤고 이제는 질문 시간 갖겠습니다. 저는 거의 요즘은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바로 해요. 그리고 발치 즉시 하려면 조금 이렇게 본을 골이식하는 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골이식 임플란트 하나에 제가 이제 150 하고 그러는데 골이식 하려면은 하나에 또 이제 30이나 50 그래 하면은 거기에서도 또 부가적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 골이식 하는 기계가 300 정도 하는데 이거 한 10명이면 충분히 다 빼고 일주일이면 다 그 가격 빼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 오시면은 늘상 이렇게 발치할 치아 있으면은 그냥 발치하면서 바로 임플란트 식립하고 골리식 비용도 또 추가가 되잖아요. 그것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환자분 수술 약속이 없어도 오전 오후 늘상 이렇게 환자분 수술할 수 있게끔 이렇게 스탠바이 하고 직원들한테 늘상 그런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시면은 이렇게 치과 하시는데 기왕이면은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고 또 그러면 직원들도 좋고 또 나도 좋고 직원들도 좋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와주 질의는 없어요? 예. 잘 들었습니다.
구치한 케이스들 보니까 거의 임플란트 두 개씩 해서 예. 그 지대치로 많이 쓰셨던데 예. 혹시 최소 해가지고 한 개나 두 개, 편리한 개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로 하는 건 혹시 없으셨는지 하악은 기준이 있으신지? 예. 하악은 캐나인 하는데 브릿지로 하세요. 그러면 두 개 해가지고 예. 브릿지로 하셔서 덴처를 하고 시글로 하기에는 뭐 좀 불안한. 예. 끌려가면 안 돼요. 두 개는 해야 돼요. 상악은 하나하나 했다가는 낭패예요. 완전히 환자한테 끌려가고 또 나중에 정말 그 환자분하고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상악 요건 지켜야 돼요. 두 개는 해줘야 돼요. 그건 내 의사의 치과 의사의 의지를 환자분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씩 하면 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망한 케이스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버덴처나 또 서베이드 크라운 하나씩 해가지고는 이거 빼타 꼈다 할 때 완전히 라테랄 포스가 많이 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환자한테 끌려가면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그렇잖아요. 조금 더 쓰시라고 그래요. 좀 더 쓰시거나 안 그러면은 천천히 납부하시라고. 끌려가면 안 돼요. 절대로. 그 두 개 식립하거나 또는 세 개 식립하거나 또 되면은 6개 이렇게 식립해서 비용이 되면은 픽스드로 골이 되면은 픽스드로 들어가고. 임플란트는 정말 예전에 10년 쓰면 많이 쓸까 그랬는데 제가 해보니까 10년 쓰려고 임플란트 하는 건 저는 용납 못해요. 20년, 30년은 충분히 써야 한다고 봐요. 예, 그렇게 만들고. 예. 또,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또 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강희식 회장님. 예. RPD 할 때 예. 자연치에서 하는 RPD에 비해서 클래스프를 트로피칼보다 위에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 조금.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사실 상하게 할 때는 여자분 같은 경우 맞아요. 보기 싫다고 그러죠. 그럴 경우에는, 그런 게 환자분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틀리보다는 낫잖아요. 너무 많은 걸 요구하기보다는 그런 부분은 좀, 안 그러면은 아이바로 좀 하시든가. 그리고 안 그러면 클래스프를 앞쪽에다 하지만 뒤쪽으로. 3, 4번 하면 4번 쪽으로. 자연치아처럼요? 크게 없는데, 제가 이제 다른 치과에서도 IS, RPD 해온 거 보면은, 어떤 경우는 잘 됐다 하는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기왕이면은 이렇게 해주면은 좋은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틀니가, IS, RPD가 양쪽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고 나서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크로스 아치 스테빌리티를 얻고. 그리고 이게, 들어갈 때하고 뺄 때만 조금 이렇게 라테랄 포스가 가해질 뿐이지, 딱 들어가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버티칼 스탑도 있고, 또 이제 클래스프도 제대로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훨씬 나은데, 어떤 여자 환자분들은 그렇게 클래스프가 좀 보여서 싫다, 그러는 분도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틀니 임플란트하고 이렇게 오래 쓰게 하려면은 요 방법을 하시고 좀 양해를 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또, 예, 마지막 환자 예, 상악은 수술하고 덮었잖아요. 예, 프라이머리 클로저. 예. 그건 뭐 본인이 약해서 그런 건가요? 힐링 어버트라고 뭐 예, 좀 불안해서. 이런 환자분들이나 아까 이제 77살이나 88살 드신 리치가 굉장히 얇은 환자분들 있잖아요. 그런 환자분들 한 번 망하면은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해보는 경우는 그 예, 힐링 어버트를 꽂고 예. 전체 깔고 이렇게 하니까는 예, 갑자기 또 임플란트 흔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힐링 어버트먼트 하고 덴처 수리해서 충분히 블록아웃 했는데도 흔들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악과 같은 경우는 안 했죠. 하악은 워낙 스테빌리티가 좋으니까. 상악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클로저 해요. 그게 스트레스 덜 받는 길이더라고요. 원장님 다른 케이스도 그런 낭패를 당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힐링 어버트먼트 연결하면 세컨드 서저리 안 하고 체어 타임도 줄어들고 훨씬 좋죠. 예. 그래서 세컨드 서저리 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충분히 블록아웃하고 이렇게 해줬는데도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니셜 스테빌리티가 괜찮았는데 그놈이 어떻게 막 힘이 그쪽으로 많이 가해지니까 그쪽으로 또 쉽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프라이머리 클로저 하고 괜찮은 경우는 6주 후에 이렇게 해서 해주죠. 그런데 만약에 덴처 픽스드로 브릿지로 하는 경우는 괜찮더라고요. 이걸 임시치아 해줄 경우에는 필리를 안 하고 임시치아를 해줄 경우에는 다 4개를 묶어버리니까 괜찮더라고요. 그건. 근데 틀니를 하니까 하나만 유독히 막 프레시 힘이 가해져가지고 그게 망하더라고요. 그게 망하면은 얼마나 또 많은 시간과 또 이걸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하나 때문에 막 3개월, 6개월 그게 오래 가잖아요. 그리고 환자분 달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프라이머리 클로저. 하악은 괜찮아요. 그리고 픽스드로 할 때는 괜찮아요. 픽스드는 그냥 다 임플란트 식립하고 임시차 다 올라가니까 그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나 솔리타리 하나 하면은 그건 위험하더라고요. 예. 됐습니까? 이제. 예, ISRPD 원장님들도 이렇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치료이길래 전치부의 얇은 리치 부분에 기존의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없는 경우 아리 임플란트를 식립해가지고 이렇게 환자분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끔 해준 케이스라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